안녕하세요. 거시 모멘텀 중급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역설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우리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넘어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원화는 오히려 힘이 빠져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머물러 있어요. 주식은 펄펄 끓는데 정작 우리 돈의 값어치는 왜 떨어질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환율과 자본의 흐름이라는 것이 투자의 핵심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달러와 원화 그리고 캐리 트레이드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전 세계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거대한 강물의 방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부터 짚을게요. 환율이란 쉽게 말해 돈의 가격입니다. 사과의 가격이 있듯 한 나라의 돈에도 가격이 있어요. 원달러 환율 1,500원이라는 건 미국 돈 1달러를 사려면 우리 돈 1,50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두 나라 돈을 맞바꾸는 교환 비율인 거죠.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환율 숫자가 올라가면은 원화가 강해진 걸까요? 약해진 걸까요? 정답은 약해진 겁니다. 같은 1달러를 사는데 예전엔 1,300원이면 됐는데 이제 1,500원을 내야 한다면 그만큼 우리 돈에 힘이 빠진 거니까요. 숫자가 오르면 원화 약세. 이 한 줄만 기억하세요. 그럼 이 돈의 가격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거시 투자자는 환율을 볼 때 4개의 힘을 봅니다. 첫째, 금리 차이입니다. 돈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나라로 흐르려는 성질이 있어요. 둘째, 경상수지, 즉 무역의 흑자와 적자입니다. 수출로 달러를 많이 벌어오면 원화가 강해지죠. 셋째, 자본의 흐름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주식과 채권을 사면 달러가 들어와 원화가 강해지고 팔고 나가면 반대가 됩니다. 넷째, 위험 선호 심리입니다. 세상이 불안하면 사람들은 안전한 달러로 몰려가요. 이 네 가지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환율이라는 시소가 움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이 네 힘의 줄다리기예요. 네 가지 힘을 이해했으니 이제 주인공인 달러를 봅시다. 달러는 그냥 미국 돈이 아니에요. 전 세계 무역과 금융의 공용어, 이른바 기축통화입니다. 석유도 달러로 사고 나라 간 빚도 대부분 달러로 갚아요. 그래서 세상이 불안해지면은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든 아니든 일단 달러로 도망칩니다. 달러가 가장 안전한 대피소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 달러의 전반적인 힘을 한눈에 보는 지표가 달러 인덱스, DXY입니다. 유로 앤 파운드 같은 주요 통화 묶음의 견준 달러의 종합 점수예요. 지금 이 달러 인덱스가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달러가 그만큼 세다는 뜻이에요. 이제 첫 번째 힘, 금리 차이를 자세히 볼게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3.5에서 3.75%입니다. 반면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예요.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한참 높죠. 이걸 한미금리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신흥국인 한국이 금리가 더 높아야 위험을 감수한 보상이 되는데 거꾸로 미국이 더 높은 상황인 거예요. 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더 안전하면서 이자까지 많이 주는 미국에 돈을 두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금리가 역전되면 우리나라에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려는 압력이 생기고 그게 원화 약세를 부추깁니다. 지금 원화가 약한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환율을 깊이 보려면 자본의 흐름을 두 갈래로 나눠야 합니다. 첫째는 경상수지, 즉 무역으로 오가는 돈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하면 달러가 들어오죠. 이건 비교적 천천히, 꾸준히 흐르는 큰 강물입니다. 둘째는 자본 수지, 즉 투자로 오가는 돈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주식을 사고 팔고 채권에 투자하고 빼는 돈이에요. 이건 강물이 아니라 빠르게 들이치는 파도에 가깝습니다. 뉴스 하나, 금리 결정 하나에 하루에도 수조 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요. 거시 투자자는 이 둘을 함께 봅니다. 무역의 강물이 마르고 있는지, 투자의 파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두 흐름이 같은 방향이면 환율은 그쪽으로 크게 움직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수수께끼로 돌아갑니다. 코스피는 9천을 넘었는데 왜 원화는 약할까요? 보통은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니 원화가 강해져야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은 1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어요. 그런데도 원화가 약한 건 여러 힘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선 외국인 주식 자금이 들어오는데 다른 쪽에선 높은 미국 금리로 다른 자금이 빠져나가고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을 사느라 달러를 내보내고 있어요. 한 외국계 은행은 오히려 코스피가 강할수록 원화가 약해지는 구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주가와 환율이 따로 노는 이 장면이 자본 흐름이 한 방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입니다. 이제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이자가 싼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가 비싸거나 더 잘 오를 자산에 투자해 그 차익을 먹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거의 없는 나라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많이 주는 나라에 채권이나 주식에 넣는 거죠. 빌린 이자는 싸고 받는 수익은 크니 그 차이가 고스란히 이익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빚을 내서 하는 투자, 즉 레버리지라는 점이에요. 잘 굴러갈 땐 달콤하지만 빌린 돈의 나라 통화가 갑자기 강해지거나 시장이 출렁이면
모두가 동시에 빚을 갚으려고 자산을 던지면서 무서운 연쇄 청산이 일어납니다. 캐리 트레이드는 평소엔 조용한 강이지만 한 번 터지면은 댐이 무너지는 시기예요. 캐리 트레이드의 대표 선수가 바로 엔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일본은 아주 오랫동안 금리를 거의 0%로 묶어둔 나라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싼 돈이 일본 엔화였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싼 엔화를 빌려 미국 주식이나 채권, 신흥국 자산처럼 더 수익이 큰 곳에 투자해 왔습니다. 이 엔캐리 자금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떠받치는 거대한 유동성 엔진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평소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미국 증시가 오를 때 그 연료의 일부가 일본에서 빌린 엔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움직이면 도쿄만의 일이 아니라 뉴욕과 서울의 주가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왜 무서운지 우리는 이미 한번 똑똑히 봤습니다. 2024년 8월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엔화가 갑자기 강해졌어요. 그러자 싼 엔화를 빌려 투자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빌린 엔화 갚는 비용이 갑자기 커졌으니 너도 나도 자산을 팔아 엔화를 되사서 빚을 갚으려 했죠. 이 동시다발 청산이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하루 만에 폭락하는 이른바 블랙 먼데이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증시는 역사적인 낙폭을 기록했고 그 충격이 미국과 한국까지 그대로 전달됐어요. 이 사건은 거시 투자자에게 한 가지를 각인시켰습니다. 환율과 금리 그리고 빚으로 쌓인 캐리 자금은 평소엔 보이지 않다가 임계점에서 한꺼번에 터진다는 사실을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이 것이 투자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곳입니다. 일본의 정책 금리가 마침내 1%대로 올라섰어요. 무려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싼 돈이었던 엔화가 점점 비싸지고 있다는 뜻이죠. 동시에 미국은 매파적으로, 즉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달러를 강하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160일 부근까지 올라 엔화가 여전히 약하지만 일본 금리가 더 오르면 이 균형이 언제든 깨질 수 있어요. 만약 엔화가 다시 가파르게 강해지면 2024년 8월의 청산 장면이 재현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스피가 신나게 오르는 와중에도 노련한 투자자는 한쪽 눈으로 일본 금리와 엔화를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달러가 강해지는 시기에는 신흥국 전체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흥국이 달러로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달러가 비싸지면 똑같은 빚이라도 자국 돈으로 갚을 때 부담이 확 커집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은 위험한 신흥국에서 돈을 빼서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옮기려 하죠. 그래서 달러 강세 사이클에는 신흥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 나라 통화가 약해지고 심하면 통화 위기로 번지기도 합니다. 과거 여러 신흥국 위기의 배경에 늘 강한 달러가 있었어요.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튼튼하고 수출로 달러를 꾸준히 버는 나라라 위기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달러가 셀 때 원화가 약해지는 압력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원화 약세도 이 큰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환율을 주식과 연결해 봅시다. 환율은 종목마다 정반대의 얼굴을 합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즉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웃어요. 같은 물건을 팔아도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더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조선이나 자동차, 부품 같은 수출주는 환율 상승의 수혜를 봅니다. 반대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서 장사하는 기업, 해외여행이나 항공처럼 달러를 써야 하는 업종은 이제 환율이 오르면 비용이 늘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것이 모멘텀 투자자는 그 환율의 방향을 보고 어떤 업종에 바람이 부는지를 가늠해요. 환율이 오르는 국면이면은 수출주의 상대적 강세를, 환율이 내리는 국면이면 내수주와 수입주의 반등을 미리 그려보는 겁니다. 그럼 것이 투자자는 환율을 어떻게 무기로 쓸까요? 핵심은 환율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기와 유동성의 신호로 읽는 겁니다. 원화가 빠르게 약해지면 그건 외국 자본이 한국을 떠나고 있거나 세상이 불안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반대로 원화가 안정되거나 강해지면 위험 선호가 살아나고 외국인 자금이 돌아온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투자자는 코스피만 보지 않고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 엔화 흐름을 함께 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추세에 확신을 갖고 서로 엇갈리면 한 박자 신중해지는 거죠. 환율은 시장의 청개 같은 거예요. 주가가 오를 때 환율까지 안정되면 건강한 상승이고 주가는 오르는데 환율이 불안하면은 어딘가 무리가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모멘텀 관점을 더해 볼게요. 모멘텀 투자는 한번 생긴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데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통화에도 이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요. 달러가 강해지기 시작하면은 한동안 계속 강한 경향이 있고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또 한동안 약합니다. 정책과 금리 차이가 천천히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멘텀 투자자는 환율의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은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려 합니다. 또 하나, 상대 강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 통화 중 어떤 통화가 가장 세고 어떤 통화가 가장 약한지를 줄 세우는 겁니다. 지금이라면
강한 달러, 약한 엔화, 그 사이에 원화 같은 식이죠. 강한 통화의 자산은 사고, 약한 통화의 빚은 경계하는 것. 이게 통화 모멘텀의 기본 사고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짚을게요. 바로 환해지입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이나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두 가지 수익이 섞여요. 하나는 그 자산 자체가 오른 수익이고 다른 하나는 환율이 움직여 생긴 수익이나 손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이 올라도 그 사이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로 바꿀 때 수익이 깎일 수 있어요. 이 환율 변동의 위험을 미리 묶어두는 것을 환해지라고 합니다. 환해지를 하면은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자산 자체의 수익만 가져갈 수 있어요. 다만 해지에는 비용이 들고 환율이 내 편이었을 때 이익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다만 내 수익에 환율이라는 변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해외 투자를 보는 눈이 한 단계 깊어집니다. 환율은 매력적인 분석 대상이지만 동시에 가장 겸손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환율 예측은 자주 틀려요. 너무 많은 변수가 얽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시 투자자도 환율로 한 방을 노리기보다 환율을 위험을 관리하는 도구로 씁니다. 첫째, 한 통화에 모든 걸 걸지 않아요. 자산을 여러 통화와 여러 나라에 나눠두면 한 통화가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빚으로 환율에 베팅하는 캐리 트레이드 같은 전략은 평범한 투자자에겐 권하지 않아요. 잘 될 땐 작은 이익, 터질 땐 큰 손실인 비대칭 위험이 숨어 있으니까요. 셋째, 환율 급변 구간에서는 평소보다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 충격에 견딜 여유를 둡니다. 예측이 아니라 대비. 이게 환율을 다루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현재 시장에 얹어 정리해 볼게요. 무대 위엔 세 통화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러는 강합니다. 미국 금리가 높고 연준이 매파적이라 달러 인덱스가 1년 만에 고점 부근이에요. 둘째 엔화는 여전히 약하지만 일본 금리가 31년 만에 1%로 올라 청산 위험이라는 화약을 품고 있습니다. 셋째 원화는 그 사이에서 눌려 있어요. 코스피는 9천을 넘는 초강세인데 외국인 주식 자금과 빠져나가는 자금, 해외로 나가는 국내 자금이 뒤섞여 원화는 1,500원대에 머뭅니다. 이 세 통화의 힘겨루기가 앞으로 어디로 풀리느냐가 우리 증시의 다음 장면을 좌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핵심인 시나리오입니다. 정답을 맞히려는 게 아니라 각 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지도예요. 시나리오 1번 안정적 상승입니다. 달러가 더는 강해지지 않고 원화가 1,400원대로 안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오며 코스피의 상승이 건강하게 이어집니다. 가장 바라는 그림이죠. 시나리오 2번 강달러 부담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더 오래 높게 유지해 달러가 더 세지고 원화가 1,600원을 위협하면 외국인 자금이 주춤하고 코스피는 고점에서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땐 수출주는 버텨도 내수주가 눌릴 수 있어요. 시나리오 3번 엔캐리 충격입니다. 일본 금리가 빠르게 오르며 엔화가 급강세로 돌면 2024년 8월처럼 글로벌 청산이 번져 코스피도 급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확률은 낮아도 충격이 큰 길이라 반드시 한쪽에 대비해 둬야 합니다. 오늘은 환율과 자본의 흐름, 그리고 달러와 원화, 캐리 트레이드까지 것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혈관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코스피가 9천을 넘는 역사적인 순간에도 원화가 약한 이유, 이제 조금은 손에 잡히시죠? 환율은 그저 숫자가 아니라 전 세계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을 읽을 줄 알면 주가만 볼 때는 보이지 않던 시장의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 흐름의 수도꼭지를 쥔 존재, 바로 중앙은행과 유동성을 다뤄보겠습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이 어떻게 시장의 물기를 바꾸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것이 투자 근육을 끝까지 함께 키워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